바이든 행정부가 미 시민권자 가족들이 출국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뉴욕주 한인들의 투표 참여율이 주 전체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한인 정치력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뉴욕시 100만 렌트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가 올 가을부터 2.75% 인상됩니다. 퀸즈 키세나 공원에서 13세 소녀를 강간하고 도주한 용의자가 오늘 새벽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할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구제 조치를 시행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시행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 12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인과 가족관계인 배우자나 아이들이 미국을 출국하지 않고도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도 불법 체류자가 미국인과 결혼할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나 절차를 밟는 도중 출국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비시민권자가 지난 17일 기준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최대 5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주 한인들의 투표 참여율이 주 전체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한인 정치력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상하원과 뉴욕주 상하원의원 등 11월 본선거에 나설 정당별 후보를 뽑는 뉴욕주 예비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참여센터가 17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에서 2023년 뉴욕주 한인 투표 참여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시티대학 연구팀과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분석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본선거의 한인 투표율은 각각 33%와 12.1%로 주 전체 투표율 49%와 22.4%와 비교해 무려 10%포인트 이상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예비선거의 한인 투표율 역시 각각 6.83%와 3.5%로 주전체 투표율인 12.6%와 4%보다 2년 연속 낮았습니다. 몇 안 되는 한인 정치인들의 선거구에서도 한인 투표율은 낮았습니다. 2022년 본선거 당시 한인 정치인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이 속한 40선거구의 한인 투표율은 25%로 해당 선거구 전체 투표율인 33.6%보다 저조했습니다. 김동찬 대표는 만약 한인 유권자들이 이대로 투표에 참여했다가 한인 정치인들을 중국계 후보로부터 빼앗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 선거가 있는 해에 유권자가 더욱더 적극적이고 연방 선거 중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제일 적극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로컬 일렉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숫자가 적은 한인 유권자들이 진짜 머리가 깨어있다 그러면 오히려 로컬 일렉션에 더 집중하고 참가를 많이 하면 더 많은 지역의 한인 정치인들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월 4일 기준 뉴욕의 한인 유권자 수는 퀸즈 17,860명, 나소 카운티 7,382명, 맨해튼 6,306명, 브루클린 4,520명, 스태튼 아일랜드 1,247명, 브롱스가 821명, 기타 지역이 12,259명 등 총 53,3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데이터가 있지만 그 데이터에 대한 그 투표 유권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면 굉장히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화 작업 자체는 2023년 11월에 있었던 제너럴 일렉션만 일단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티를 누르시고 그럼 그 안에 타운에 나오거든요. 지금 한인 유권자 제일 많은 순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오는 25일 실시되는 뉴욕주 정당 예비선거 한인 투표율 목표를 최소 30%로 잡았습니다. 이쪽 예비선거에서 한 2,400표 정도 받으면 되는 건데 3명이 나왔기 때문에 한 2,000표, 2,200표에서 왔다 갔다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당의 파리 머신들이 또 찍는 게 한 1,200표 정도 되고 그래서 1,000표 한인들이 받아야만 란이 2,200표 이상을 득표해서 이번에 수송을 할 수 있을 건데 한인들의 투표율이 30%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란을 지지하는 한인들 후보에 떨어진다 그러면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 꼭 좀 이해를 해야지 이번 선거에서 30% 이상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2024년 뉴욕 예비선거 가이드 책자와 더불어 웹사이트를 통해 한인 유권자 관련 투표율을 카운티별로 도시별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100만 렌트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가 올 가을부터 2.75% 인상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어제 찬성 5대 반대 4로 뉴욕시 렌트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를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 계약에는 1년 임대 경우 2.75%, 2년 임대 경우 5.25%까지 임대료 인상이 허용됩니다. 위원회의 이날 투표로 뉴욕시 렌트 안정화 아파트 임차인들은 3년 연속 임대료 인상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날 투표가 진행되는 헌터 칼리지 앞에는 임대료 동결을 요구하던 시위대는 임대료 인상이 결정되자 즉각 반발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며 매해 새로운 인상률이 결정되고 인상폭은 작년의 인상폭에 더해 부담이 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몇 집주인들은 인상폭이 낮다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 3월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 이상의 렌트 안정화 아파트를 소유한 임대인의 소득은 평균 10.4% 증가한 반면 운영 비용은 6.1%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단체들은 수도요금 등의 비용 상승을 상쇄하기에 이번 인상폭은 충분하지 않다며 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2023년 뉴욕시 주택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렌트 안정화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도시 중간 소득보다 훨씬 낮은 소득을 벌고 있으며 이들 중에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이들은 소득의 30%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성명에서 궁극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주택을 짓는 것이며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을 빠르게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주치의로 불리는 의무총감이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를 서비스에 술, 담배처럼 관련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비백머시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 겸 의무총감은 17일 뉴욕타임즈 기고에서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는 의무총감 명의의 경고 표시를 SNS 플랫폼에 노출하도록 요구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머시 의무총감은 젊은 세대의 정신건강 위기는 현재 비상 상황이며 SNS가 주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의무총감은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불안과 우울증 증상 위험이 2배나 높다며 지난해 여름 기준으로 이들 청소년 연령그룹의 하루 평균 SNS 사용 시간은 4.8시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술이나 담배에는 의무총감의 위험 경고 문구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의무총감의 이번 권고로 전국 안팎에서 아동 청소년의 SNS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주 퀸즈 키세나 공원에서 13세 소녀를 강간하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용의자는 인근 보호소에 거주하는 난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퀸즈 키세나 공원 미성년자 강간 사건의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구금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용의자는 사건 발생지 인근 코로나 108번가와 윌드론 스트리트 인근 난민보호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2021년 미국으로 이민 온 에콰도르 출신 난민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거주하는 보호소에서 용의자를 알아본 보호소 거주자들이 그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경찰의 신고에 붙잡히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에 대한 혐의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3시경 퀸즈 키세나 공원에서 13세 소녀가 한 남성에 의해 나무에 묶여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뒤 경찰은 즉각 해당 지역을 봉쇄하고 대규모 수사에 나섰습니다. 용의자는 13세 소녀와 13세 소년을 칼로 위협하며 공원의 한적한 지역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둘을 신발끈으로 나무에 묶은 채 소녀를 강간했습니다. 또한 13세 소년에게 그 장면을 지켜보도록 강요했습니다. 이후 그는 그들의 휴대폰을 빼앗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역이 인적이 드물고 감시 카메라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던 중 용의자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선명한 사진을 확보, 어제 이를 공개했습니다. 오는 27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가 CNN 방송에서 중계됩니다. CNN 방송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를 2주 앞두고 두 후보가 합의한 토론회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전 던지기를 통해 연단의 순서대로 설 것이며 발언 차례가 아닐 때에는 마이크가 음소가 됩니다. 또 일반적인 대선 후보 토론회와는 달리 방청객이 없을 예정입니다. 해당 토론회는 CNN 앵커 제이크 테퍼와 다나 부시가 진행을 하며 두 번의 광고 시간을 포함해 총 90분간 진행됩니다. 두 후보는 소품이나 미리 작성된 대본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며 종이와 펜, 물은 제공된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두 후보가 합의한 두 번의 토론회 중 첫 번째로 두 번째 토론회는 9월 10일 ABC 뉴스에서 주최될 예정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자신과의 토론에 참여하라고 공개적으로 도발, 트럼프 캠페인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을 앞두고 바이든 캠프는 17일 5천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광고를 공개, 트럼프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이에 대해 자신의 뉴욕 재판은 가짜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과 부정직함은 토론회에서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등 미 서부 지역 곳곳에서 고온 건조한 기후 속에 산불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 동부까지 열돔 현상이 나타나면서 때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8일 LA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고먼 지역에서 발생한 포스트 산불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18일 오후까지 화재 진압률이 2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화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LA 일대 기온이 크게 오르고 10%대 낮은 습도를 보인 데다 강풍까지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소방국은 높은 기온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산불이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근 호수 휴양지에 머물던 1,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한편 중부와 남부, 서부를 달군 열돔 현상은 동북부까지 위력을 떨칠 기세입니다. 열돔은 고기압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현상으로 뜨거운 햇볕이 열돔 내 공기를 오븐처럼 계속 가열시키면서 열대야를 일으켜 온열 질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뉴욕시는 이번 주 내내 화씨 90도에서 10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예보돼 시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금요일인 21일에 가장 찌는 듯한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24년 만에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나라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18일에서 19일 북한을 국빈 방문 중입니다. 그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19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공동 문서 서명, 언론 발표 등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방북 일정 중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에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하는 곳이자 북러 우호 관계의 상징인 해방탑에도 헌화할 계획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방, 우주, 에너지 분야 수장들을 대거 이끌고 방북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2000년 7월 러시아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찾아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했습니다. 이후 북한을 찾은 적은 없습니다. 미국 주택 차압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 5월 전국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조사업체 애톰이 발표한 새로운 5월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택 차압 건수가 32,621건에 달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채무 불이행 통지를 비롯해 예정된 경매, 은행 압류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3%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주택들을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4,320채 중에서 한 채꼴로 주택 차압 신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뉴저지주가 평균 1,939채 중 한 채꼴로 차압 통보를 받아서 전국 50개 주들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전국 평균 차압 통보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수치였습니다. 미국 내 성인 5명 중 1명 이상이 3개월 내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회복하지 못하는 장기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컬럼비아대 어빙 메디컬 센터 엘리자베스 C. 올스너 교수팀은 18일 의학협회 저널 JAMA 네트워크 오픈에서 코로나19 감염자 4,700여 명에 대한 분석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여성과 기존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3개월 내 회복 가능성이 낮은 반면 백신 접종자와 바이러스 중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들은 3개월 내 회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을 지나 풍토병화되고 있으나 증상이 한 달 이상 사라지지 않고 몇 달이 지나도 지속이 되거나 새 증상이 나타나는 롱 코비드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원인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 코로나19가 확진된 4,708명이 감염 후 회복까지 걸린 시간, 기존 질환 유무, 나이, 흡연, 사회 경제적 배경 등을 보고한 14개의 코로나19 코호트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270피트 길이의 용이 뉴욕시의 상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상에 내려앉았습니다. 왕자의 게임의 프리퀄 드라마 하우스 오브 드래곤 시즌2가 지난 16일 첫 방송한 기념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HBO 맥스가 파트너십을 통해 하우스 오브 드래곤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가르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은 맨하탄 남쪽이며 ESP의 86층 전망대 남쪽 데크에서 거대한 머리를 내리고 먹이를 탐색하는 바가를 담을 독특한 셀카를 찍을 수 있습니다. ESP의 조명은 팬들이 금색, 녹색, 붉은색 배합의 용을 배경으로 한 역동적인 조명쇼를 볼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하우스 오브 드래곤 이벤트는 상징적인 철왕자에서 사진 촬영 기회, 80층에 마련된 인터랙티브 포로부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프로모 플러스 CD와 함께합니다. 똑똑하게 모을수록 착착 쌓이는 저축. 희망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자율을 고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18일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5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1% 증가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속도로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가입 고객에게 구독 취소 수수료를 숨기고 계약 해지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이유입니다.
전기차 제조업체 피스커가 첫 전기차를 내놓은 지 약 1년 만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피스커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보유 현금을 거의 모두 소진했고 주요 투자자와의 채무 계약도 불이행했다고 주요 언론은 오늘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18일 우정을 돈독하게 유지하는 한국인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인이 강한 우정을 유지하는 비결 중의 하나로 개모임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건주 한 놀이공원에서 한 놀이기구가 작동을 멈춰 탑승객들이 30분 동안 거꾸로 매달린 채 있어야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6일 남미 에콰도르에는 중부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관광도시 마뉴스 지역 고속도로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진흙더미가 순식간에 도로의 차량과 일부 주택을 덮치면서 최소 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18일 롱아일랜드 세그하버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심장협회는 지난 4일 앞으로 30년 안에 미국 성인 60%가 심혈관 질환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심장협회는 지난 10년간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 심혈관계 위험 인자가 급증해 심장질환과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고 덥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7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23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9분입니다. 이상으로 6월 18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